하늘과 산, 바다가 올망졸망한 집들을 어머니처럼 감싸 안은 공간. 그 속에서 이웃이라는 인연을 식구처럼 정붙이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아련하게 새겨진 마을입니다. 이거 혼자 다 따신 거예요? 네. 그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세상 갚이지. 이게 마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동네 잘 때라고. 동네 잘 되라고? 동네 불락 잘 때라고. 지난 반만 년 동안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원형이었던 농촌 마을 공동체. 하지만 이 뿌리가 고사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방이 없어지면 도시도 버텨나기 어렵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과거의 유산인 마을을 회복과 미래의 시공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미래가 아닌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마을이라는 공간에 체온을 담아 미래를 열어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실험과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귀농학교. 다양한 연령대의 도시인들이 수험생 못지않은 열정으로 귀농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인 귀농. 이들에게 농촌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토지 있는 거 가서 농사 짓는 것을 귀농이나 뭐 귀촌이나 할 수 있는데 창농 저 같은 경우는 생소한 것을 가지고 어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창농, 인생 2막 2장을 농촌에서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하면서 최근 생겨난 말인데요. 창업에서 온 이 신조어는 농사를 사업으로 여기는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과연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곤충박물관. 연간 관람객 6만 명을 자랑하는 곳인데 예비 귀농자들도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저희 두 부부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귀농교육을 받고 아이들의 관상용 곤충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곳은 한 귀농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난 2012년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생뚱맞게 곤충박물관이 그 견학지에 들어가 있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창농에 성공한 부부. 이들이 이 박물관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는 내 것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제가 혼자 자립할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은 그냥 도시 생활이니까 마트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사면 그만이에요. 전화 한 통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뭔가를 일손이 필요해서 어디다가 전화를 해도 바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깨달은 거는 남과 그러니까 주변 분들 도움 없이는 나 혼자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 다가서는 농촌. 신봉마을은 이런 접근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인생 2막 2장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에서 초등학생들이 체험을 와 마을 전체가 시끌벅적합니다. 추임새로 시작해봐요. 여러분들 추임새 알죠? 뭐가 있을까요? 추임새가. 그렇죠? 큰 소리로 얼쑤.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민요 공연을 보고 배우기 위해 먼 걸음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민요를 금세 배우고 그럴듯하게 뽑아냅니다. 지켜보는 할머니들도 아주 흐뭇한 표정입니다. 꼬마들이 이렇게 따라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좋지. 예, 할맛 나시죠? 더군 신경실하지. 진짜 만나지.
꽃이잖아, 꽃. 우리로 있어는 꽃이요. 아이들이 민요의 흥겨움에 익숙해지자 신봉마을이 낳은 수타군단이 등장합니다. 맞춰 입은 한복만큼이나 한치도 틀림없는 장단. 바로 이 민요 합창단이 평범한 농촌 마을을 소문난 문화마을로 만든 주인공입니다. 할머니들의 열정적인 공연에 아이들의 갈채가 쏟아집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재밌고 신난 것 같아요. 따라할만 해요? 아이들이 신봉마을에 머문 시간은 겨우 반나절. 하지만 민요로 맺어진 인연으로 할머니들과 아이들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을 보내기 아쉬워서일까요? 이장님은 버스까지 배웅하시네요. 신봉마을에 와서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보게요. 이 할머니는 내년에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마을에 민요 합창단이 생긴 건 지난 2012년. 이제는 연간 30회 원정 공연을 다닐 만큼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귀촌인 출신으로 이장과 합창단 단장이라는 중책을 떠맡고 있는 최종순 씨에게 합창단이 탄생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시작은 뭐 우리가 이걸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마을 귀농 귀촌인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얼굴들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동네 살면서 누 집에서 누가 사는지는 알자 해가지고 이 귀촌하신 우리 민요 선생님이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한번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모두 모여서 서로 얼굴이나 알자 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은 이 완주군에서 유명한 민요 합창단이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돌보느라 변변한 재미라고는 접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들. 이분들이 문화활동과 황혼 로맨스에 빠진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워낙 그 원주민들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소득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고생을 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무조건 즐거워야 행복해지고 예, 저희는 그냥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하고 문화 쪽을 택했습니다. 마을 사업이라는 건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이 그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행복할 거냐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마을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뭘 뭐 많이 잘 꾸미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많이 주문을 합니다. 엉만치가 주연이란 게 엉만치가 주연이요. 주연이만 안 오면 안 돼. 큰일 나. 우리 동네 영화 망한단 말이요. 지금 영화라고 하셨나요? 아 괜찮아. 예, 맞습니다. 민요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장님 호통에 결국 억만씨 역도 정해졌습니다. 한 문장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자. 무대 스타에서 스크린 스타로 도전한 어르신들. 하지만 연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이고 굉장히 다리 곱고 예쁘네. 그쪽이 더 좋구만. 나 그렇게 예뻐요? 할머니의 애드립에 웃음보가 터집니다. 연기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웃음 때문입니다. 대사 연습보다 웃다 가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군요. 몸이 안 아파야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좀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와서 보면 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 또. 우리가 그 영화를 한번 찍어 놓으면 진짜 대대손손 그 보고 웃고 할 수 있잖아요. 합시방에 불을 켜라 신랑 안 나올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일탈.
지금 신봉마을회관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 때려 이렇게 해서. 아이고 목소리면 화가 나가지고 와야지. 전라북도 부안군 운산리에 펼쳐진 고추밭. 자세히 보면 밭고랑에 수북이 깔린 볏짚이 눈길을 끕니다. 지금 이 짚을 깔아놓은 이유는 뭐죠? 짚을 깔아놓은 이유는 밤내기 힘들잖아요. 풀 나지 말라고. 기계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과 사람의 힘으로만 짓는 농사. 이 고추밭은 생태 농업을 추구하는 변산 공동체 일터입니다. 원래 농사를 지금 졌어요? 아니요, 저 여기 와서 처음. 여기 들어오게 된 건 계기는 어떻게 돼요? 저는 18살 때 처음 들어왔는데 약간 자급자족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가치와 생활을 공유하는 5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변산 공동체. 지난 1995년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추구하는 농가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가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농법만큼 중요한 가치는 자급자족입니다. 우리가 비닐을 전혀 안 쓰고 농사를 짓고 또 만들 때도 절구에 다 콩을 삶아서 가마솥에 삶아서 아이들이랑 같이 절구에 빻아서 고들방에서 내줍니다. 띄우거든요. 수작업으로. 네. 공동체가 시작된 지 20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이곳은 어지간한 건 스스로 만들어 쓰는 자급자족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 식구 50여 명을 위한 컴퓨터는 2대가 전부입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 때나 와서 쓰는 건 아니라면서요. 어른들은 뭐 특별한 다른 일은 안 하지만 아이들은 가끔 다른 걸 쓰니까 소식지 작업하는 사람이랑 저랑 딱 2명만 쓰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쓰거나 아니면 어른들도 그냥 일반적인 거 할 경우에는 이쪽 컴퓨터를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공용이고. 네. 돈에 대해서는 아예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금고에 든 돈은 장부에 기록하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꺼냈습니다. 여기 이제 돈지갑. 이제 날짜, 지출인지 수입인지. 거의 지출이죠. 지출 장부죠. 비밀번호를 아는 분 몇 명이에요? 어른들 일단 다 알고. 그리고 여기서 나간 사람들도 그냥 다 알고 있죠. 다 알아요? 뭐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냥? 네. 학위 논문을 쓰려고 설문조사를 하러 손님으로 왔다가 공동체 식구가 된 유지양 씨. 공동체 생활 1년 만에 느리고 고단한 이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불 떼고 하는 게 불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적응됐고. 아담하네요. 네? 아담하네요. 아, 네. 혼자 살기는 괜찮은. 혼자 쓴다고는 하지만 살림살이가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단촐합니다. 네, 뭐가 없어요. 제가 짐을 거의 안 가져왔거든요. 필요한 걸 일일이 만들어 쓰다 보면 물질적 절제는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다 만든 거예요? 네. 안에 이제 잘 흡수할 수 있는 천 넣어서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 초등학교 친구도 좀 아이를 일찍 가져서 아이랑 같이 와서 지냈는데 애기가 막 제낫 들고 호미 들고 막 고양이도 주변에 많은데 걔네가 놀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런 데 살아봐도 좋을 것 같다. 제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고. 불편하고 느린 공동체의 생활 방식에서 류지양 씨는 삶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 공동체 식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간 해주채 씨 집성촌이었던 충북 음성군 최성미 마을.
오랜 역사만큼이나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해온 농촌 마을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렁이 농법을 처음 성공한 친환경 농법의 성지이기도 하죠. 여기 번식해 게 많으네. 이제 새끼 친 건데요. 이런 데는 거의 풀이 없잖아요. 제초가 거의 다 된 거죠. 이런 데는 제대로 된 거죠. 정말 풀이 없네요. 예. 그런데 더는 이 땅에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의 노력 끝에 우렁이 농법에 성공한 고 최재명 선생. 평생 농사지 뭐 살다가 뭐 그 고향 땅에서 이제 그 생을 마감하는 거 이제 그거 바라는기고. 선생의 땀과 정성으로 일궈진 최성민 마을의 농토는 지난 2007년 산업단지 조성에 포함됩니다.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최재명 선생은 반대 투쟁에 나섰지만 2014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습니다. 받으신 고인이셨습니다. 선생의 운명 이후에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집만 남겨놓고 토지를 다 뺏어가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 개발로 사라질 농토는 197만 5천 제곱미터. 거센 반대로 마을은 남겨둔다고 하지만 농토를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곧 파헤쳐질 구역 중엔 이 땅을 지키려 했던 최재명 선생의 묘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 벌초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그 살아계실 적에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민은 갑자기 농민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 농토도 이제 아버님이 다 장만하셔가지고 그 농사를 지신 건데 사실은 제 자식으로서 정말 마음이 참 너무 아픕니다. 생각만 하면 이미 내년 상반기로 결정된 준공식. 그래도 농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재명 선생의 영정을 들고 길에 나서 호소합니다. 농민들의 생존과 맞바꾼 개발, 마을 사람들 위한 뾰족한 대책은 있는 걸까요? 농지가 전부 산업단지에 포함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신다면 그 지역은 이제 계속 산업단지가 많이 공장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 뭐 같이 이제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산업단지는 농촌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마다 농촌은 값싼 공장 부지의 대상으로, 농민들은 공장 틈새에서 근근히 생계를 잇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농촌 마을 몇 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상태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지방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의 생활 기반, 식량 기반, 환경 기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없어지면 사실은 도시도 버텨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낸다면 사실 서울 수도권의 지탱 가능성, 유지 가능성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다면 농촌 마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해가는 세태에서 농촌 마을이 이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이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명산인 무악산,
물 맑고 산 깊은 이곳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데요. 천혜의 자연 속에서 황토 펜션과 찜질방 그리고 건강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소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이용객은 주말 평균 약 600명, 연간 매출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산속에서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온에 지금 2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깨끗해서 좋고 그런 것도 이렇게 볼 때 회자재 같은 걸 때리지 않고 진짜 나무를 이렇게 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특히 모악산 산나물과 지역의 유기농 채소로 만든 건강 밥상 식당이 인기가 좋은데요. 이 모두가 마을 주민이 출자해 세운 마을 기업입니다. 모악산에 둘러싸여 대대로 가난했던 안덕마을. 이곳에 마을 기업이 세워진 것은 지난 2009년. 4개 마을 사람 50여 명이 3억 원을 출자해 이 마을 기업을 세웠고 지금은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줄 만큼 성장했습니다. 일부의 자본이나 행정의 자본으로 들어와 있다면은 1년 2년 하다가 어려우면은 뭐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기가 참여를 하고 자기의 자본이 같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흐름을 알잖아요. 1년 차는 이렇고 2년 차는 3년 차, 올해까지는 적자를 봤지만은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도 실질적인 적자지만은 내 물건이기 때문에 큰 적자가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 원칙 중 하나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을 기업이 거두는 이윤이 마을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임순태 할아버지는 요새처럼 농사 짓는 재미가 쏠쏠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찜질방 그 식당 매매 식당 없으면은 그냥 먹고 나머지는 버려야지.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키운 채소는 시장에 내다 팔 때보다 항상 더 쳐서 사줍니다. 호박은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갖다 주셔야 돼요. 항상 본인들이 그 집에서 그냥 먹고 따먹고 남은 거 그냥 갖다가 주십니다. 지금 납품 받으신 걸 얼마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식당 목적과 마을 목적이 마을 주민 소득 창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보다 항상 높게 쳐줍니다. 뭐 그런 가격은 사실은 무시합니다. 사실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이곳은 월급 받고 일해보는 첫 직장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마을 기업에 대해서? 마을 기업에서 다 좋다고 하시지. 뭐가 좋습니까? 뭐지 좋아요. 돈도 번 게 좋고. 네.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다 하니까 재밌다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처음이신가요? 여기가? 저요? 예, 처음이에요. 저는. 처음이에요? 예. 최근엔 양 한방 협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을 유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경영한다는 점이 놀랍죠. 이곳도 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하고 직원 모두가 마을 주민들인데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일자리 창출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게 제일 건 게 주민들과 같이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은 신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변산 공동체학교. 이곳은 농촌 공동체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지난 20년 가까이 담당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지난 1997년 공동체 자녀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올 수 있는 학교로 문을 넓혔습니다. 김구 선생이 누군지 알아? 얼굴 좋음이 상호 얼굴 좋음이 불여신호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니네는 얼굴 이쁜 사람이 좋냐? 마음이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엔 교장 선생님이 책 한 구절을 읽어주고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업은 자율식 참여로 진행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힘이 중요하다는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착하다는 얘기 들어본다. 실력이나 재능보다는 스스로 앞가림하는 힘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 믿는 변산 공동체 학교. 조회는 마칠게요. 아침 조회 이후 아이들은 나머지 일과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관심 있는 수업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335 모여 하루 종일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죠. 고등학교 2학년인 한나는 중학생인 후배에게 악보 보는 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낮은 자리 푸는데 그걸 높은 자리 푸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되면 달라지거든. 음이. 그 점을 유의해서 해야 돼. 특별히 정해진 수업과 선생님이 없이 서로에게 묻고 배우는 것. 이것이 변산 공동체 교육의 특징입니다. 다른 학생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덕분에 또 뭐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되게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있으면 되게 재밌고 동생들도 여기 학교 애들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필요한 거를 또 집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되고 집이고 창고고 간에 그 생활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오히려 농촌이죠. 근데 오히려 도시는 되게 한 가지 일만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농촌에 살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힐 수 있다고 봐야겠다. 얼마 전 가족들과 공동체로 이사온 초등학생 유련이 고등학생 세빈이 언니에게 검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초보지만 정신력만큼은 어느 무도인 못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 불러. 이렇게 해서 유련이에게 검도 수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검도 수련을 향한 나의 목표는 검도 사범이 되는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아직 어려서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꼭 그 길을 가보고 싶다. 유련이는 요즘 농사에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도 지난 봄에 유련이가 직접 심은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뿐이 아니라는군요. 유련이가 지금 여기 뭐뭐 했어? 이 밭에서. 토마토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소스 심고. 농사의 즐거움을 배우며 크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면 농촌 공동체의 미래는 좀 더 희망적일 수 있을 텐데요. 그 과거를 상징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다음에 현재를 상징하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리고 이제 미래를 상징하는 아이들 세대, 이렇게 3대가 연속이 돼야 그래야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소 기간이 30년이다. 학교에서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권장을 하고 있는데 밴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드럼을 치는 친구가 학생회장 보리인데요. 좀 특별한 미래를 그리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농사 그런 지식들도 다 그게 이제 마지막 세대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으니까 졸업하면은 1년 정도 아버지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사일도 배우고 아버지가 되게 아시는 게 많은데 일단 다른 데서 배우기보다는 근처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먼저 좀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학교 졸업 후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 우리 건데 잠이 와요. 안아줘서 재워주세요 할걸? 아닌가? 오늘 손님들 왔다가 또 가만히 있나? 결이는 공동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랍니다.
결이 아빠는 변산 공동체 학교 1회 졸업생, 엄마는 아빠의 10년 후배인데요. 두 사람은 졸업 후 이곳을 떠났다가 결혼을 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뭐 한 10년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생활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늘 공동체 학교를 이제 다니고 졸업할 때부터 이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졸업한 뒤로도 이제 뭐 큰일이 있거나 뭐 또 마음이 쓰일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고 지내다가 이제쯤 공동체 가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작년에 이제 다시 돌아왔죠. 저기 가운데로 가게. 낯선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있고 공동체가 시끌벅적합니다. 공동체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동체 식구뿐 아니라 학부모, 졸업생이 모두 모이는 축제는 공동체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축제에서 아이들은 지난 한 해 공동체 살이의 결과를 어른들 앞에 선보입니다. 지역 어르신들도 초대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주민들도 별로 반갑게 여기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서로 같이 접촉하고 생활하니까 이제 느껴보니 좀 있어갖고 다 좋다 그래 이제는. 축제의 모든 순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것들입니다. 정해진 대로, 지시한 대로 살지 않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이들. 이렇게 다른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 쏟아내는 열정과 에너지가 대단하죠. 서로 다른 꿈을 가졌지만 학생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 같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같은 거, 그게 뭐냐고요? 함께하는 즐거움 아닐까요? 제가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언제 죽어도 자연사구나, 즐겁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변산 공동체 홍보하는 멘트 하나씩만 해줘볼래요? 뭐 할까? 공동체의 좋은 점. 사람이 됩니다.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서로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 많은 이들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미래의 축소판인 마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되살리는 것, 이거야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래를 우리의 오늘로 만드는 지름길 아닐까요?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은 뿌리라고,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꽃 좋고 열매 많다는 말처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농촌의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마을이란 오래된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래된 미래, 서로 상충되는 단어 두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사실은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올 상황이지만 그 미래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래된 지혜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오래된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마을이다. 서두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서두이요. 새끼를 낳았어요? 좀 순놈 같은데? 순산했어요? 혼자 낳았어? 혼자?